안녕하세요. 북큐레이터 인프로입니다. 저희들이 책을 볼 때 특별한 방법적인 이해 없이 바로 책을 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크게 학교에서 독서하는 방법, 독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어떤 문제풀이에 급급했었고요. 다른 교과 시간에는 거의 독서라는 것들이 문제의 지문으로 정도 이렇게 접하는 수준이었지, 어떠한 분야나 아니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독서를 하는지에 대한 이해, 방법 이런 것들을 접해 본 적은 없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독서 교육의 측면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독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선배 독서인들의 조언을 다룬 책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독서 방법들을 스스로 체득하는 과정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현대사회가 굉장히 바쁜, 그리고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서 어떤 효과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도움을 좀 받는다면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레시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How to Read Slowly 라는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How to Read Slowly의 Slowly는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방침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천천히 읽자, 별 생각 없이 읽자, 느긋하게 읽자 이런 뜻이 아니죠.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사이어는 미국의 미주리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 출신인데요. 교수를 하다가 이제 편집인으로서 직업을 바꾸게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을 편집해 나가면서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던 분입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꽤 되긴 했지만, 독서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지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시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기독교 세계관을 책 읽기에 접목시킨 책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 국한에서 쓴 건 아니고요.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 형식적인 책 읽기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포인트는 다독이나 속독보다 독서의 목적은 내용을 천천히 곱씹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가운데에 저희들이 보편적인 어떤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천천히 읽으라 라는 장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얼마나 빨리 책을 읽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끊임없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복해서 읽으라고 하는 것은 독자를 무시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훌륭한 독자는 내용을 여러 번 걸쳐서 읽고 또 읽고 하다가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독서법을 체득할 때쯤 되면 책 읽기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독서 지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속독이라든가 다독 이런 것들은 크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그림책이나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보는 내용의 교재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책 내용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저의 사고 범위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용이 어렵다면 제가 아무리 빨리 읽은들 그 내용을 다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복해서 읽고 책을 천천히 보는 행위는 독서의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지식이 점점 넓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또 스키마가 확장이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을 읽는 과정에서 더 빨리,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장에서는 세계관 탐색적 독서의 일반 원칙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글 읽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글 읽기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일부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읽던 속도대로 책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속독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읽던 속도대로 읽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스키마가 커지게 되고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필기 도구를 가지고 읽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쓴 저자가 어떠한 부분에 중요한 중점을 두고 있는지 등등을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개념, 비유 이런 것들의 밑줄을 긋고 어떠한 주제를 나타내는 진술이나 논변의 구조 등등을 파악하는 데 편리하다는 거죠. 전자책을 가지고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전자책을 가지고 읽으면서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색깔로 표현한다든가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필기를 해가면서 체크를 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가면서 읽으라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사나 에세이가 아니라 단행본을 읽고 있다면 서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개글을 먼저 읽으라 라고 제안합니다. 서문이나 여러 가지 소개글들을 보게 되면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 자신의 주장을 위해 선택한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통찰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와 개념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백과사전이나 여러 가지 사전들을 활용하라.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경험적으로 느꼈던 부분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아쉬웠냐면 요즘의 친구들이 어휘력이 너무 약하다. 어휘력이 약하다는 것은 접할 수 있는 용어들이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또래 집단 내에서 쓰는 단어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어휘력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전을 찾고 더 많은 예시들을 접해야 되는데 이 더 많은 예시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독서, 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학생들에게는 그다지 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고요. 반면에 사전 같은 것도 거의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휘력이라든가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제한점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와 개념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들을 활용하는 것은 그 책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방법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는 구성에 관계되는 중요한 내용들의 밑줄을 그으라는 겁니다. 이 밑줄을 통해서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논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저자가 어떠한 논증,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해나가는지 등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번호를 표시해서 체크를 한다든가 나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여백을 활용하면서 메모하는 습관들은 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여섯 번째는 에세이 전체나 한 장을 읽은 뒤에는 곧바로 내용을 재검토하고 제목을 붙여두라. 즉 이것은 요약을 하란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문장이나 단락, 짧은 문절 등등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활동들이 내가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체크할 수도 있고요.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에 대한 요약 연습이 전체 단락을 아우르는 구성을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비단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이 요약하기는 아주 중요한 글의 내용을 파악하고 글을 쓰는 것과 읽는 어떤 다양한 능력들을 향상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요약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요약하는 경우가 더 권장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여백의 전체 에세이 한 장이 말하는 개요를 거칠게나마 구성하여 적어둬라. 이건 앞서 살펴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요. 필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왜 타당하다고 믿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근거들을 내 시각에서 한번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읽고 있는 글의 장르를 판단하라. 단순하게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시인지 소설인지 수필인지 정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1인칭으로 쓰여진 여러 가지 시를 살펴보더라도 자전적인 작품인지 아니면 등장인물을 앞세워서 쓴 글인지 등등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소설과 역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도시 이야기나 새 보병과 같은 책들은 역사 형식의 소설이죠. 하지만 뿔이나 삼국유사 이런 것들은 역사책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작품 방법은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판단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독서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필자가 어떠한 가정 아래에서 어떤 방식으로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저자가 어떤 증거를 끌어내고 있는지,
제시된 근거의 인용은 얼마큼 믿을 만한지,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 대한 비판할 부분은 없는지, 예상되는 반박 의견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총 9개의 세계관 탐색적 독서의 일반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이 책에는 이것 말고도 추가적인 여러 가지들이 더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9가지 원칙들이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든가 절대적인 원칙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서도 독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적용법,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께서 나는 이런 것들에 한번 중점을 둬 봐야겠다, 난 이런 것들을 너무도 간과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실제로 독서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해보신다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3장, 4장 이 부분에는 시 읽기와 소설 읽기에 대한 저자의 어떤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에서는 더 큰 컨텍스트 읽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장에는 지금은 읽어야 할 때라는 장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강조하는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하라,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 좋은 책을 선택하라입니다. 책 읽을 시간을 확보해야지만이 단 한 줄의 책이라도 읽을 수 있겠죠. 이거는 큰 시간을 확보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일정한 어떤 부분,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인데, 이 목적을 가지고 읽어라에서는 크게 3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 두 번째는 정보, 세 번째는 관점입니다. 이 중에서 관점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작가의 인생관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보는 시선 등, 즉 작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작품을 통해서 나온 작가는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아름답다 혹은 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면서 작가의 세계관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계관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좋은 책을 선택하라에서는 서평이나 선집, 베스트셀러 등등을 참고하면 좋은데, 사실 베스트셀러는 약간의 조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제시한 서평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정말 책을 고르기 어려울 때는 선집들, 누구누구의 대표작이라든가 단편 걸작선이라든가 이런 책을 골라서 읽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독서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한 개인의 독서관에 대한 제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은 독서인으로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제안을 해준 측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책을 직접 구입해서 보시면 좀 더 독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독서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 등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사이어의 어떻게 천천히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